그래서 훨씬 정확한 뷰에서 세밀하고 정교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장점들이 많은 거죠. 의학의 분야에서 로봇 수술이라는 게 여기저기 좀 쓰이고 있습니다. 비뇨기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입니다. 이 4개 과에서 보통 로봇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이 뱃속을 치료하는 과들이죠. 그래서 복강경 수술이 예로부터 발달되었던 과들입니다. 배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카메라를 비춰보고요. 그 양옆으로 특수한 기구들을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서 넣어서 어떤 혹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게 바로 복강경 수술이죠. 그것이 발달된 형태가 바로 로봇 복강경 수술입니다. 로봇 복강경 수술은 복강경 수술의 한 종류인데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우리 어시스트라고 하죠. 도와주는 우리 선생님이 비춰주고 서전, 수술을 하는 의사는 이제 기구들을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혹을 잘라내고 또 봉합도 하고 그렇게 이제 보통 하는 건데 로봇 수술은 뭐냐? 바로 카메라와 기구들을 로봇 팔이 잡아주고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잡고 있지 않고 로봇 팔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의사는 그럼 옆에서 그 기구들과 카메라를 미세 조정합니다. 수술 장비의 한 부분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조그만 기구들을 움직여 가면서 수술을 진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수술이라고 하면 뭐 로봇이 알아서 뭐 혹을 떼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로봇 수술도 의사들이 하는 수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숙련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좋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뭐 문제에 봉착하거나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대처를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수술, 시술, 어떤 치료 같은 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숙달되게 그리고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결국 결과로서 이제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로봇 수술 장비는 하나의 좋은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달된 도구. 그러면은 이제 일반 복강경보다 어떤 장점들이 있느냐? 일단 그 로봇팔이 굉장히 섬세하고요. 사람 손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강 안으로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서 들어가면 마치 사람 손이 움직이듯이 혹을 잘라내고 봉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 복강경 장비는 어떠냐? 그냥 일자로 되어 있어서 뭐 앞뒤라든지 위아래밖에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서 제한된 각도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로봇 수술은 굉장히 자유롭게 관절들이 560도 이렇게 회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통 하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고 섬세하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고 사람은 피로감도 있을 수 있고 손이 떨릴 수도 있는데 로봇 팔들은 그런 것들을 다 보정을 하죠. 피로해지지도 않고 떨림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해상도도 굉장히 높아서 일반 복강경 수술은 그냥 TV 화면을 보는 거와 비슷하다면 로봇 수술은 굉장히 확대된 한 10배 이상으로 확대된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혈관들이 다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쭉쭉 가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래서 훨씬 정확한 뷰에서 세밀하고 정교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장점들이 많은 거죠. 일반 복강경에서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다 있고요. 심지어 로봇 수술은 굉장히 또 장비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로봇 팔들을 교체해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의 특성이나 조건에 맞게 그 팔들을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수십 종이 넘는 칼, 가위, 기타 등등의 도구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복강경 수술로 되는 수술들은 다 로봇 복강경 수술로 되는 거죠. 더 섬세하게 하고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하고 상처도 작으니까 회복도 빠르고 장점들이 많은데 단일공 하나의 어떤 절개로 카메라와 기구를 다 넣어서 치료를 하는 게 아무래도 복강경 수술에서는 최고로 이제 발달된 형태겠죠. 하나 이하의 어떤 절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산부인과에서는 배꼽을 통해서 합니다. 배꼽 절개를 한 2에서 2.5cm를 하고
그쪽으로 카메라와 여러 개의 수술 도구를 넣고 시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처도 적고, 우리 배꼽은 아시다시피 가운데로 보통 쏙 들어가 있으니까 절개가 2cm 있다고 해도 한두 달 지나면 거의 티가 안 날 정도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의 어떤 미용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배꼽이기 때문에 일단 그 조직이 제일 얇고 복근은 가운데서 만나니까 복근도 잘하면 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개도 작고 상처도 작고 게다가 조직 손상이 적고 제일 얇은 곳을 통해서 하니까 통증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 수술이죠. 근데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혹이 너무 지나치게 크거나 아니면 유착이 심하거나 할 때는 시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가능한지 여부, 그 다음에 직접 수술을 했을 때 또 확인을 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는 절개가 한두 개 정도 더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자궁난소 혹이 생겼다라고 그러면 여성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죠. 일단 자궁난소라는 장기가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상징과 같은 장기이기 때문에 일단 덜컥 겁을 먹고요. 내가 이제 혹시 암이 아닐까, 내가 향후에 잘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전체 자궁난소 혹 중에 99% 이상은 일단 양성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약물 치료나 비수술적인 치료도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모든 혹은 다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걱정도 일단 안 해도 되실 것 같고, 우리가 진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옛날처럼 개복 수술, 그리고 자궁난소를 다 드러내는 수술 또한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 아니면 또 피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요즘은 복강경 수술로 최소 절개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일공으로 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별로 많이 생기지 않고 그 전에 미연에 우리가 더 간단한 방법들로 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최상TV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최신의 여성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